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2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소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헌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개헌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저희의 설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는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2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치 해서
천만 배 소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이네요. 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뭐 가장 큰 이슈는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부산에 떴다. 이것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에는 아주 옅은 빗방울을 뿌렸고 오후에는 해가 나와 많이 더웠어요. 그렇군요. 박정숙님, 대통령님, 한동훈 응원합니다. 아이리스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김성숙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뭐니 뭐니 해도 그 한동훈 대표의 귀환, 8일 만에 귀환이다 해갖고 뭐 각종 방송에서 아주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령 방송 25년 5월 20일 방송, 한통령 TV 1주년 기념방송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와, 이제 1년이 됐어요. 한 살입니다. 한통령 TV가 만 1년이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서 1년 만에 지금 뭐죠? 11,000명, 구독자가 11,000명이 넘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동훈 옹위 세력의 큰 실수 물음표 땡. 한동훈 진심은 양비론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의 제일 핫 이슈는 한동훈 대표가 부산에 떴다. 이게 뭐 가장 하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저희 찐 구독자이신 쭈니키님께서 직접 또 부산에 가시고 영상을 찍어다가 단톡방에 올리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김성님 부산 디비전 네요. 아이고 내일 대구는 갑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김성수님 안녕하세요. 윤경희님 안녕하세요. 허경민님 대표님 반갑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1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또 저희 큰 누님께서 이렇게 또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1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자 김님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일단 공지를 했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인데 내일 오후 5시 30분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광안리 노을마당. 이렇게 해서 미리 이제 페이스북에 공지를 했고 이 뭐 공지한 대로 드디어 이제 한동훈 대표가 광안리를 나가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새 컨셉이 이제 빨간 풍선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상징으로 이렇게 빨간 풍선. 그래서 광안리 해수욕장. 와, 정말 제가 광안리 해수장을 갔다가 작년에 갔었나요? 작년에 제가 서울 갔을 때 부산 갈 일이 있어갖고 숙소를 갔다가 지금 여기 보시는 그 빌딩들이 다 호텔이거든요. 대부분 그 광안리 해수장 맞은편으로 그 중에 한 호텔. 제가 뭐 엄청 번화가입니다. 뭐 커피숍도 뭐 희한한 커피숍이 많고 빵집도 유명한 빵집이 있다 그래갖고 일부러 가서 거기서 빵을 샀습니다. 예. 잠깐 여기가 명소가 많더라고요. 예. 또 이렇게 또 영상하고 사진을 보니까 작년에 갔던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음. 어쨌든 간에 한동훈 라방 자명 끝나 부산 광안리 지원 유세 현장 이렇게 해서 채널A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보도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실방을 해주는 거죠. 해줄 정도로 한동훈의 이슈가 굉장히 오늘 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쭈니키님께서 깔려 죽을 뻔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깔려 죽을 뻔했다. 이렇게 그걸 무릅쓰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또 영상을 찍어가다가 올려줬어요. 단톡방에. 그래서 또 우리가 따끈따끈한 영상을 우리 쭈니킴이 덕분에 한번 좀 보시고, 그래서 이 영상 방송에 좀 쓰세요. 이렇게 또 허락을 해주셔서 급하게 제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이게 짤막짤막 끊겨 있어갖고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편집한 영상을 한번 좀 이거 짧아요. 다 이렇게 합쳐도 45초인가 그래. 1분이 안 돼요. 예, 다 합쳐도 45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짤막한 영상이니까 한번 보고 시작을 합시다. 지금 여기 인터넷이 잘 필리핀이 이게 문제예요. 잘 연결된대였고,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쭈니키님의 귀한 영상인데, 처음부터 봐야죠. 안에 있는 사람 뭐예요? 예. 제가 어제 방송을 할 때, 가능하면 좀 기자회견을 안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 해야 될 거, 두 가지 하라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자회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그 삥 둘러서 기자들이 이렇게 기자회견,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캡처한 거를 설명을 좀 할 텐데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는지 다행히 그렇게 삑사리는 안 났어요. 잘 그 카바를 쳤는데 저런 식으로 계속 기자회견 질문을 받다 보면 이게 즉흥적으로 나가다 보면 이게 삑사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삑사리가 그냥 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국힘은 온 전력을 갖다가 대선에는 관심이 없고요. 대통령 선거는 관심이 없고 대선 끝난 다음에 두 가지를 갖다가 하고자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당권을 갖다가 그 극우 세력이 틀어주겠다. 또 하나는 뭐야? 한동훈을 내쫓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동훈의 정치 생명을 아예 그냥 끊어버리겠다. 지금 그 논리로다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세한 내용은 어제 방송한 거를 월요일 날 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오랜만에 보는 한동훈의 그 야외 모습인데 뭐 45초니까 1분이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보시고 시작을 안에 있는 사람 뭐예요? 여러분 뭐 영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한 가지 좀
좀 뭐라 그러나, 애처롭다고 그러나, 좀 안타깝다고 그러나, 여러분, 한동훈이 그 살이 홀쭉해졌어요.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말랐죠? 예? 키는 큰데다가 말르니까, 더 헬쑥해 보여. 그만큼 지금 한동훈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시달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쏙 들어가갖고 볼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야위고 헬쑥해졌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아이고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지금 288분이 보고 계시는데 시작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벌써 300분, 308분이에요, 되면. 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오늘이 특별한 날이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한통령 방송이 탄생한 한돌 1주년 기념 아닙니까? 예, 5월 20일 날 1주년 기념으로다가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꼭 제가 그랬잖아요. 33%, 한 3분의 1쯤 되는 분은 항상 보시는데 구독을 안 누르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그 30% 되시는 분들만 좀 구독을 다 이렇게 눌러줘도 그래도 그런 뭐야 30% 되는 분이 누르면은 한 1000명은 오늘 1000명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아까 그 인터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자들 인터뷰.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인터뷰 내용 요새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풀로다가 캡처를 해갔다 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만든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 나왔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재명의 노주성, 노쇼라고 그랬죠. 소주성이 아니라 노쇼 주도 성장이라고 이건 한동훈 대표가 만들었다. 용어를 노주성. 이재명의 120원 경제 커피값이 120원이다. 원가가 120원이다. 그다음에 이재명의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뭐 각종 법을 갖다가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재명의 세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인 얘기는 했는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기자라도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김문수 후보와 만나시거나 유세에 참여하실 계획도 있으신지요? 지금 여기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별동대 유세라고 잡았거든요. 채널에 의해서 타이틀을 별동대 유세. 그러니까 김문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떨어져서 별동대로 움직이겠다. 그런 취지를 해갖고 별동대 유세다. 이건 이제 채널에 의해서 붙인 이름이고요. 그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김문수 후보님하고 마지막까지 경쟁하면서 큰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뒤에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리로 나온 게 뭐예요? 김문수하고는 본질적으로 섞일 수가 없다. 너무너무 차이가 크다. 그걸 갖다가 명확히 밝힌 거 아닙니까? 자, 또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기자가. 김문수 후보 지지로 이해도 될까? 그러면 어쨌든 나왔다는 건 뭐야? 그럼 김문수를 갖다 지지한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이게 보면 다 이제 함정 질문이죠. 쉽게.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게 기자들도 이게 백전 노장이들이기 때문에 이 함정 질문을 잘 하거든요. 거기 그냥 한번 딱 이렇게 삐딱 삐깍하면은 나중에 큰 빌미를 줄 수 있다. 그 한동훈을 죽이려는 세력은 지금 천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 후보, 우리 국민의힘이 내놓은 후보가 당선되는 길, 그러니까 김문수는 마음에 안 들어. 김문수는 이게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왜?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김문수는 확실히 까대는 건데, 그 뭐죠? 이재명도 확실히 까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결국 누군가 이재명이 아닌 당에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안에서 당이 뭐 이준석이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국힘 후보 여기 그 김문수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이름을 명칭을 얘기할 때
김문수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냥 국힘 후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힘 후보는 누가 됐건 내가 만약에 한동훈이 됐어도 국힘 후보고 그다음에 한덕수가 됐어도 국힘 후보고 무조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국힘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김문수 마음에 안 들고 한덕수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나와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나왔다? 이재명 막으려고 나왔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막으려고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그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요즘 그 한동훈 대표의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 양비론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도 까고, 예? 왜? 이 생각이 바뀌질 않아. 내가 세 가지 요구했는데, 이게 그, 뭐, 배선을 갖다가 이기려고 하는 거냐, 망치려고 하는 거냐. 그 세 가지 요구사항이 뭐죠? 일단은, 계엄에 대한 사과, 반성과 사과. 그다음에 탄핵 반대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게 첫 번째다. 그다음에 뭐예요? 윤석열을 갖다가 잘라내다. 김건희 윤석열과 반드시 절연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극우 세력, 자통당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죠. 윤석열을 잘라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뭐야? 한동훈은 그 국힘이 의지를 보여갖고 출당을 시켜라. 그렇게 국힘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거를 갖다가 출당을 시켜갖고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뭡니까? 그냥 출당이 아니라 그 자진 탈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김문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탈당의 뜻을 받들어서 대선 승리해. 무슨 놈의 탈당의 뜻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아이고, 벌써 지금 시작 초반인데 한 40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축하 선물,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통용 방송이 오늘 첫 번째 생일이다. 415분, 415분께서 보고 계시는데 한통용 채널이 오늘 1주년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1주년 기념으로 구독자 1000명을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만에 좀 1000명이 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한동훈의 스탠스는요, 지금 양비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그 오늘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이게 속상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 이준석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 자, 이준석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 대책들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발 스스로 작전이 안 나오면은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지금 선거 이기겠다는 생각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의힘의 망상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김영태 위원장이 옆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해갖고 난리가 났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김영태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김영태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얘는 뭐 국힘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도 아니고 그냥 자기 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정치하는 사람.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회 열자. 23일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도 뭐 맞장구 치면서 뭐 거절할 이유가 없다. 배우자 검증하다. 그다음에 김문수 와이프도 국민의원에서 언제든지 TV 토론할 거다. 뭐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신성한 주권회장을 갖다가 장난치듯 이벤트화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준석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얘기한 거예요. 배우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무 말 대단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영태가 배우자 토론을 하자는 그 얘기를 갖고 까댄 거예요. 도대체 국힘은 생각이 있는 놈들이야, 없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전략이 없고 니네들이 아둔하면 돈 주고 그냥 전문 컨설턴트라도 써갖고 전략을 갖다가 만들어라. 승리 전략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왜 천하용인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이준석이 김영태 위원장이 옆에 있었으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거니까 김영태는 영원히 내 아래라는 거지. 지금 네가 뭐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내 아래에 있는 내 발톱감치도 못 되는
그 발뒤꿈치에 때도 안 되는 김영태를 갖다가 지금 뭐야, 당대표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힘의 수준이라는 게 결국은 내 발등째 때만도 못한 수준이다. 어떻게 그런 애를 갖다가 김용태 같은 애를 갖다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워서 총선을 갖다 대선을 갖다 지금 이끌고 있느냐? 정말 가당치도 않다. 그러니까 뭐요? 김용태 대신에 젊은 컨설턴트를 쓰는 거지. 차라리 돈 주고 컨설팅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 김영태가 있었으면 엄청 혼났을 거다, 이 얘기는 안 하겠지, 한동훈 대표가. 근데 앞에 부분은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야, 앞에 부분 뭐예요? 선거를 이기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니 무슨 부부 TV 토론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때? 아니 뭐 우리 경선할 때 제가 그 지적한 것 중에 그거 하나잖아요. 도대체 국힘 경선을 갖다가 무슨 뒤에다가 MBTI 코드 걸어 놓고 무슨 뭐 예능하듯이 뭐 이렇게 했고, 완전 예능식으로 경선을 해버렸잖아요. 뭐 예능에 맛들렸습니까? 이제는 뭐 국힘이 이제 뻑하면 예능에 맛들려서, 와이프 둘이 얘기하면 재밌겠네. 우리 예능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갖고 둘이 와이프 해갖고 싸움을 붙여놓습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 헌정사상 와이프끼리 토론한 적이 있었나요? 예?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와이프끼리 토론해봐야 또 뭐 할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니다. 항상 우리 이 얘기 했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뭐야, 명태균 말에 의하면 그 윤석열은 그냥 장님무사, 아무 생각이 없고 칼만 휘두르고, 그다음에 그 브레인은 뭐예요? 안전뱅이 주술사가 누굽니까? 김건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든 국정이 다 김건희 뜻대로 지금 움직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용산에서 근무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뭐 저희 그 한통영 방송에 쇼츠 영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떠 있습니다. 김건희가 어떻게 용산을 틀어쥐고 있고, 그 다음에 김건희의 십상시들이 어떻게 그 용산을 장악하고 있는지, 그 엄청나게 그래도 많은 그 뭐야, 짤들이 올라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보세요. 지금 판국이 그건데, 아니 이번에 계엄이 왜 생겼습니까? 결국 대통령 와이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대통령 와이프 때문에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조기 대선 해야 돼?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 김건희 때문에 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뜬금없이 무슨 놈의 와이프끼리 배틀을 한다? 그러면 와이프가 배틀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와이프가 또 김건희처럼 국정에서 배나라 감나라, 얘가 배나라 감나라를 잘하겠구나, 얘가 배나라 감나라를 못하겠구나, 지금 이걸 갖다가 구분하자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왜 부부끼리 배틀을 해야 되는데? 아니 왜 부부 사이에 배틀을 해야 되는데 그 와이프들이 나와 갖고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뭐 정치 얘기를 할 거예요? 외교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나서지 말라고 그러잖아. 한동훈이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집에서 내조만 하라고 그러잖아. 내조만. 그냥 따뜻한 밥 차려 주시고 그렇게 내조만 하라고 그러는 거지. 나대지 좀 제발 나대지 좀 마라. 여기저기. 그거를 갖다가 하는데 무슨 어디 가갖고 뭐 소방서 가갖고 지적질하고 무슨 뭐 자살을 갖다가 하느니 마느니 마표대에 가서 지적질하고,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면 부부간에 토론을 했다 칩시다. 아니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예? 무슨 주제로 물어볼 거야? 그 진행하는 사람이 무슨 주제로 거야? 김건희처럼 참견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아니 물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해요? 부부간에 만나갖고 와이프끼리 토론하면 무슨 얘기를 해요? 뭐 버카를 쓰시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무식하게? 정말? 김용태가 내가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김용태를 갖다가 비대위원장 생길 때부터 이건 망했다. 제가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역시 대형 사고를 갖다가 오늘 쳤습니다. 부부 토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그 앞에 말은 이게 또 시비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말, 김영태 위원장이 앞에서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이 말 갖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한동훈은요, 양비론이에요. 만 보면은, 자, 이거 6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세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배우자가
아주 조용히 지내길 바라십니다. 아니 이건 뭐야? 김용태를 국힘을 까댄 거잖아.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대통령께서 조용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대놓고 TV에 가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배틀을 한다고? 토론 배틀을 해? 이 정신이 있는 놈들이야, 없는 놈이야? 이 국힘을 딥다 까댄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자, 두 번째 문장. 그러나 공당의 후보가 다른 공당의 비대위원장에게 내 앞에 있었다면 혼냈을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국민의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태와 꼰대치는 나와 무관하다는 것, 새삼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 계산께. 그러니까 이건 뭐야? 또 이거 이준석을 갖다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내부적으로는 국힘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이 쓰레기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개혁을 하고 어떻게 쓸어내야 되는데 거꾸로 맨날 강하기만 하고 있구나. 열을 갖다가 빵빵 받고 있을 거고 외부적으로는 그 뭐야 이재명 같은 말도 안 되는 정말 무식하고 위험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재명한테 무식하고 위험하다. 이 무식하고 위험한 애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제3지대에서 뭐 해갖고 자기가 뭐 우파인지 좌파인지 구분도 안 되는 애가 자기가 뭐 보수의 원조다 이러면서 또 떠들고 있고 정말 한동훈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양비론을 하고 있어요. 예. 어느 하나 두둔하는 게 없습니다. 지지하는 게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배우자가 조용히 지낸다 하고 국힘을 뒷다 까버리고 뭐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회 열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또 반면에 이준석이 김용태 옆에 있어 엄청 많았을 거다. 대단히 북조하다 국민의 모욕하는 것 구태와 꼰대짓은 나와 무관. 한동훈은 요즘 얘기하면요 동의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네? 왜? 동의할 데가 없잖아. 한동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동의를 갖다 못하고 지금 계속 양비론이야. 국힘도 까대고 그다음에 외부 국힘 외부에 있는 민주당이나 개혁신당도 까대고 지금 이게 계속 스탠스가 양비론입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보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한동훈은 뭐냐 위험하고 무능한 이 이준석을 갖다가 딥다 까내는 거죠. 위험하고 무능한 사람이다. 정말 이런 사람이 되면 그 대통령이 안 될 이유가 수천 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이재명도 까대고 그다음에 뭐예요? 김문수도 마찬가지죠. 극단 세력하고 절연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새롭게 바뀌어야 승리해내는데 김문수는 오히려 절연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결집을 하고 있어요. 극단 세력을 결집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결집의 증거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가 이 극우 결집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김문수를 중심으로 해갖고 일단은 윤석열이 탈당쇼를 했죠. 이거는 출당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출당을 시켜야 국민들이 이해를 할 텐데 출당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탈당하게 놔뒀잖아. 자, 그래갖고 윤석열이 일단 탈당쇼를 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한동훈의 저격수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뭐 장해찬을 비롯해갖고 뭐 김계리 변호사 뭐 저간 저격 뭐 전향길이 도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잠깐 줄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한동훈의 저격수들이 국힘으로 결집하고 지금 들어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공화당 있잖아요. 우리공화당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면 우리공화당이 전매 특허를 갖고 있는 게 태극기 부대 아닙니까? 우리가 태극기 부대 하면 그것도 뭐 극우 세력이다, 꼴통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공화당이요. 김문수를 지지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대통당이 후보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그 정광훈 씨가 나오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걸 갖다가 이제 등록하기 바로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다가 실형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투표권도 없고 그 다음에 후보로 나오지도 못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했는데 출마하고 조금 있다가 그 실형을 받아갖고 선거법 위반으로 10년 동안 출마를 못해. 그러니까 자통당에서 정광훈이 자기가 후보로 나오려고 했다가 결국 자기가 못 나오고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보냈단 말이야. 그런데 김문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제일교회 장로. 김문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5년 전에 국힘을 탈당해갖고 김문수 손으로 만든 당이 자통당.
또 김문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통당을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자통당의 당대표를 한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일단 못 나가니까 정강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못 나가니까 결국은 사랑제일교회 장로, 이 장로와 목사 관계를 알죠. 대형교회 장로 목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완전 CEO고 완전 그냥 납작 엎드리는 종들이 장로 아닙니까? 그 교회마다 다른 게 있지만 이게 이 뭐야 개척을 한 목사들은요 무소불위의 파워를 갖고 있어요. 개척한 뭐 이게 청빙을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이미 다 세워져 갖고 뭐 역사가 뭐 70년 100년 돼 갖고 다 세워졌는데 이렇게 청빙을 하면은 목사가 힘이 없고 장로가 완전히 모든 걸 장악하고 있고 이게 자기가 그 교회를 갖다가 개척했다. 목사가 개척했다. 그리고 장로들이 있다. 그러면 완전 이 목사가 황제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아시겠죠? 사랑의 제일교회 목사와 장로 관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내가 지분의 50%를 갖다가 확보했잖아요. 그 정광훈 씨가 윤석열을 갖다가 뭐 체포하느니 마느니 그 와중에서 시위하고 뭐하고 막 들어눕고 이러면서 지분의 50%를 갖다가 국힘에 지분의 50%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김무수를 갖다 그냥 팍 밀어갖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최근에요. 대통령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스스로. 예? 누가 하나 세웠는데 나온다고 했다고 뭐 좀 있다가 결국은 사퇴를 하고 사퇴하면서 뭡니까?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하고 사퇴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결집은 돼 있어. 국힘으로 자통당뿐만이 아니라 다 지금 결집 뭐 우리공화당, 자통당 그다음에 윤석열 추종자들 뭐 김계리 변호사 좌우간 장예찬 다 지금 결집이 돼 있는 상태라고. 근데 결집한 이유가 뭐겠어요?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결집한 게 아니라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한동훈을 갖다가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그, 그 목적을 갖고 만나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김문수가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물어보세요.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누구 빼고 그렇게 결집한 극우 빼고 그냥 중도층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통령 되려면 중도층의 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50%가 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계신 중도층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나요? 그러면 네가 총 맞았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후보는요. 양비론을 얘기하고 있네요. 어느 곳에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과거에도요. 우리가 왕을 세울 때 왕이 스스로 내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세워지나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평화기에는 태종의 아들이 세종이었으니까 세종이 왕이 된다. 이건 그냥 평화 시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오고 하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쿠데타를 갖다가 일으키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성계가 고려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이성계가 왕이 됐을 때 뭐가 있어요? 이성계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이성계를 갖다가 왕으로 옹위하는 이 옹위 세력들이 탄탄하게 있어 갖고 쫙 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옹위 세력이 방향을 어떻게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성계가 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조가 예를 들어서 쿠데타를 일어 갖고 왕위를 갖다가 얻었다. 그러면 뭐예요? 이 기존에 있는 정통 라인, 국힘에 있던 정통적으로 쭉쭉 가는 그 철밥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제끼고 왕이 되려면 거기서 장악을 하려면 그 세조를 추종했던 그 옹위 세력들이 정확히 판단하고 힘을 쭉 합쳐 갖고 해 갖고 잘라내고 세조를 쭉 밀어야 그게 쿠데타 성공해 갖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한동훈이 혼자 아무리 잘해도 이게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게 대통령을 옹위 세력이 있어야 되죠. 그 백업되는 세력이 막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려지는 그 친한동훈이라는 그 옹위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갖다가 찍어 갖고 정말 나는 저 사람한테 베팅을 했다. 한번 승부를 내 인생을 걸겠다 하는 그 옹위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옹위 세력의 판단이 이거 정말 빅 미스테이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의 스탠스는요. 이미 이제 밝혀졌어요. 자, 외부적으로는 민주당 마음에 안 들어.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다음에 이준석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준석하고 한동훈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당대표 때도요. 이준석 기자가 물어보면요. 이준석이란 이름을 갖다가 한 번도 한동훈 입에서 뱉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냥 그 사람 뭐 그냥 일반화해 갖고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일반화해 갖고 얘기하지 한 번도 한동훈 입에서 이준석이라는 세 글자를 내뱉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외부 세력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내부를 보자는 거야. 내부 세력은 마음에 드나요? 지금 계속 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왜 내가 세 가지를 갖다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왜 망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갖고 지금도 뭐예요? 김문수하고 같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김문수하고 같이 유세를 해갖고 그러면 유세하면은 어쩔 수 없이 손을 갖다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유세 현장에서 잘 보는 거.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딱 손잡고 이렇게 의원들 몇 명 이렇게 양쪽에 병 뭉쳐갖고 딱 이 사진 투샷으로 찍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 김문수. 그 순간에 한동훈의 정세면은 끝난다. 예. 제가 정말 예언하는데 절대 그 사진은 찍히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국힘을 갖다가 이 중요한 대통령이 되는 이 중요한 선거에 아니 어떻게 한동훈의 옹의 세력이 신당 창당을 해갖고 이준석처럼 딱 별동 부대를 갖다가 딱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도전할 생각을 갖다가 했어야지. 아니 한동훈 스스로가 지금 국힘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예? 국힘의 모든 면이 다 마음에 안 들고 모든 사람들이 뭐 권성동, 권영세부터 해서 그 친윤이라고 부르는 그 80명의 그 의원들이 하나도 마음에 드는 애가 없고 아직도 걔네들은 뭐예요? 오로지 김건희, 윤석열을 갖다가 추종하고 그렇게 팍팍 밀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상황인데 왜 그 한동훈의 옹의 세력들은 한동훈을 갖다가 국힘에서 경선을 해야 된다 하고 국힘으로 밀어넣었을까요? 한동훈은 진심이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국힘을 칭찬하는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오로지 국힘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정말 네가 이기려고 하느냐 뭐냐 김문수도 마음에 안 들고 김용태도 마음에 안 들고 선거 전략도 마음에 안 들고 속이 터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 이렇게 자기의 그 소신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옹의 세력이 한동훈의 그 진심을 갖다가 빨리 캐치를 하고 한동훈은 지금 이거를 갖다가 싫어하는구나. 죽기보다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뭐야? 한동훈이 우리가 아니 신당 창당이라는 건요. 한동훈이 혼자 신당 창당하겠습니다. 그게 신당 창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옹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야죠.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이성계는 절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대요. 예? 고려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절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대요. 하지만 그 이성계의 그 옹의 세력들이 차라리 여기서 그냥 나를 죽이세요. 왕이 안 될 병은 나를 죽이세요. 하고 그냥 거기서 강짜를 부리고 뭐 석고대죄를 하고 안 물러나고 집에서 완전히 그냥 옥새를 갖다 놓고도 옥새를 안 받으려고 했대요. 이성계가. 응? 그런데 그 세력들이 아주 강짜를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죽겠구나. 내가 제명에 못 죽겠구나. 쟤들 칼에 맞아갖고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옥새를 받고 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옹의 세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동훈이 설사 신당 창당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신당 창당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이 옹의 세력들이 제대로 판단을 해갖고 정말 목숨을 내놓고 신당 창당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냥 밀어붙여갖고 그냥 한동훈이 어쩔 수 없이 이러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죽겠구나. 쟤네들 손에 죽겠구나. 이런 위협을 느끼고 신당 창당을 갖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옹의 세력의 의도대로 했다면 지금의 판세는 완전히 달라지고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이 됐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옹의 세력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압니까? 우리가 뭘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보신 대로 그냥 한동훈 오면 그냥 힘 받으라고 빨간 투성 들고 뭐 환호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지지자가 있다 힘내라 아직 안 끝났다 이걸 보여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정책을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정치질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를 불러주나요? 채널 A나 뭐 연합뉴스에서 패널로 불러주나요? 한동훈 지지자라고 해갖고 견해가 뭡니까? 신락창당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할 기회가 있나요? 우리는 예? 정말 그 한동훈의 옹의 세력들이 한동훈의 이 본심 파악을 이 진심의 파악을 너무 잘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열받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홍준표 지금 하와이 코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와이 코나에 의원이 4명이 갔어요. 자, 4명이 가갖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하와이 특사 만난 홍준표, 윤 탈당으로 김문수 지지한다. 지금 홍준표는요, 한동훈처럼 거리 유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처럼 무슨 유튜브에서 딥다 이재명을 까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냥 지지할게. 내가 반대는 안 할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김문수 반대는 안 할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오늘도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데, 유상범, 제가 그랬죠. 유상범 그 쇼츠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완전 우리를 갖다가 개돼지를 알고요. 그렇게 하는 쇼츠 영상이 있습니다. 유상범. 그 주인공인데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갖고 민주당 손잡을 일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상범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아니 그 홍준표가 원래는 민주당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확인 사살을 해보니까 나한테 약속을 했는데 홍준표는 절대 민주당과 손잡을 일이 없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다. 그럼 이게 선거를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이걸 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은 유튜브를 하면서 이준석을 갖다가 뒷닦았습니다. 정말 한동훈이 그 유튜브에서 이준석이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걸 갖다가 계속 지금 밝힌 게 뭐죠?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이거. 자, 5시간 전에도 이재명 민주당 하루 만에 이재명 경제 정책의 핵심 노주성, 노쇼 주도 성장 포기하나요? 지금 계속 이재명을 갖다가 이렇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핵심은 이른바 호텔 경제학입니다. 해갖고 그걸 갖다 아주 자세하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시간 전에 자세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피 튀기게 한동훈은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국민께서 대통령 배우자 조용해지길 바랍니다. 지금 피 튀기게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요. 이거 자기 비용으로 하고 있어요. 예. 선거운동원 가입도 안 해줘. 그래서 당비를 쓸 수가 없어. 선거운동원 그 등록도 안 해줘.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의도는 뭐야? 한동훈을 갖다가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 처박아갖고 유튜브를 갖다가 하고 있느냐 하고 막 그렇게 괴롭히다가 이제 뛰쳐나오니까 그래갖고 그럼 거리 유세를 갖다가 내가 하겠다 했더니 그래? 그럼 그거 네 돈 갖고 해. 예? 어쨌든 간에 한동훈을 베껴 먹어야 되잖아요. 국힘은. 아니 한동훈 같은 사람을 갖다가 TO가 없다고 해서 그 운동원으로 등록을 안 해준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러면 한동훈을 위해서 한 명을 빼고 아니 운동원이 그 아주 수천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등록된 사람 한 명 취소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 한동훈을 넣어줘야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설사 TO가 다 탔다 하더라도 그냥 쓸데없는 사람 하나 빼고 이 사람을 넣어갖고 이걸 갖다가 공공 비용으로다가 다니게 해야지. 아니 거기 가면 먹어야지, 자야지, 움직여야지, 기름 넣어야지, 뭐 여러 가지 누가 뭐 돈 받자고 하는 겁니까? 일당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공식 선거 비용, 그 공공 비용 정도는 국힘에서 그 공공 비용으로 아직 걔네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다 선관위에서 보전 받을 비용이잖아, 그게. 아니, 그게 권성동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까? 김용태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죠. 어차피 다 나중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을 비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한동훈을 괴롭히고 걔는 잘라내야 된다. 돈도 안 줘. 네가 알아서 돌아다니라 이거야. 네 비용 갖고 돌아다니라 이거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하고 국힘이 대하는 한동훈의 그 태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홍준표가 그래 내가 그냥 지지는 해줄게. 내가 반대는 안 할게. 지지는 해줄게.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내가 민주당은 안 갈게. 아니 이게 선거운동하고 무슨 놈의 이게 상관이 무슨 놈의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와 역시 홍준표 박수 홍준표 박수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게 국힘이에요. 여러분 국힘의 수준을 아시겠죠? 예? 제가 왜 국힘에 대해서 열받아하고 얘네들은 개혁을 갖다가 할래도 할 수가 없는 수꼴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한동훈 절대 국힘 못 바꿉니다. 내 손에 잠을 짓으세요 정말. 예? 한동훈이 국힘을 바꾸면 정말 제가 만원빵 하겠습니다. 우리 한통용 채널에서 잘하는 만원빵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이 국힘을 갖다가 얘들을 갖다가 80명을 쓸어낸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원씩 쏘겠습니다. 예. 만약에 못 쓸어낸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통용 채널에 만원씩 쏘세요. 예. 이런 애들은 절대 변화 개혁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지금 대선이 6월 3일 날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신당 창당을 쓴 기회가 6월 4일이에요. 예? 대선 끝난 다음에 6월 4일입니다. 그때 신당 창당 선언을 하시라. 제가 얘기하는 건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의 추종 세력, 옹의 세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한동훈의 가이드를 갖다가 이게 눈과 귀를 가리고 엉뚱하게 가이드를 하지 말라는 거지. 응? 한동훈의 진심이 보이잖아. 아니 국힘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해. 한동훈은 딥다 까대잖아. 민주당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준석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한동훈 표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동훈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신당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작년 12월 16일부터 그 전날 12월 15일 한동훈 대표가 그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 하기 전날 새벽부터 누누이 신당 창당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서원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1900명 되는 신당 창당 서명 동의하는 분들 서명까지 받아갖고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오늘 또 그 증거가 또 나왔네. 예. 자 오늘에 나온 증거는 뭐예요? 드디어 이재명이 방탄조끼는 이제 그전부터 입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방탄 유리까지 썼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확실히 대통령이라는 거야. 대통령이 되니까 아무리 뭐 이재명이 무슨 뭐 호텔 경제학인이 뭐니 까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니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뭐 또 될 건데 뭐 그거 뭐 몇 가지 깐다고 그래갖고 그거 뭐 대통령이 안 된다? 그거는 그냥 우리 그냥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결정적인 게 나왔는데 이게 속보로 오늘 뜬 거예요. 6시쯤 6시 반인가? 속보로 뜬 건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이창수라는 사람은요. 뭐 때문에 유명해졌느냐? 이 이재명의 성남 FC를 갖다가 수사해 갖고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창수는 이재명의 범죄를 갖다가 탈탈탈 터는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로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사표를 냈다. 대선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선 2주 남겨놓고 사표를 냈다는 건 뭐예요? 제가 뭐 이창수 씨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지를 않아갖고 모르겠지만 제가 영화를 갖다가 영화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안 본 영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영화 엄청 보고 있는데 영화 드라마. 여러분 이거는 영화 시나리오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만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보나마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예, 그럼 뭐예요? 다 죽죠.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 사표 내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검찰 옷을 벗겠습니다. 벗고 그냥 변호사 개업해갖고 조용히 살 테니까 더 이상 저를 갖다가 죽이지 마십시오. 야 영화에서 보면 그래. 이 현실은 어쩔지 모르겠어. 현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야. 영화 시나리오 한 편 하자면.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한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헌재에 탄핵을 갖다 했잖아요. 근데 그 기각 결정이 했잖아요. 기각 결정되고 지금 2달밖에 안 됐어요.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창수가 스스로 사표를 냈다. 그런데 이창수뿐만이 아니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이것도 핵심 요직이죠. 네. 이 4차장 검사도 사입해 조상원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수사했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예요? 본인이 안다는 거지. 이창수하고 조상원이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를 갖다가 쓰다면 이거 이재명이 보나마나 대통령 될 확률이 99.9%이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이재명을 달래고 그냥 사표 낸 걸로 퉁칩시다. 더 이상 나를 죽이지 마세요. 퉁칩시다.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영화 시나리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뭐 진실은 내가 알 수가 없죠. 자, 지금 이런 상태다. 정말 한동훈만 불쌍하다. 한동훈은 뭡니까? 그냥 국힘한테도 타겟이 돼 갖고 아니 제가 제 말이 정말 제 예언이 틀린지 맞는지는 6월 4일부터 보시면 돼요. 대선 딱 끝나고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된 다음에 국힘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한동훈을 갖다가 이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온갖 술수를 쓰는지 그때 보시면 지금 제가 지금 방송하는 계속 연이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갖다 확인하는 거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먼 얘기가 아니 뭐 2년이 남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시면 아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한통령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계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없었고요.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은 냉이꽃님, 이루다님, 조순덕님 감사드립니다. 예,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자,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고, 아직도 251분이 보고 계시는데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못다한 설명은 여러분의 책글을 읽으면서 제가 보완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1주년 기념을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현님, 안녕하세요. 저녁방송 잘 듣겠습니다. 영자기님, 축하드려요. 리퀸님, 늘 응원합니다. 변함없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꼭 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정말 안타깝다. 신화 세븐님, 부산의 환호. 사필규형님 1주년 축하드립니다. 기사님 여전히 한동훈을 신뢰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감동입니다. 김미리님 큰 실수는 뭔가요? 큰 실수는 한동훈의 옹의 세력이 한동훈의 진심 파악을 못하고 한동훈은 그래도 이재명도 마음에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고 내부적으로 국힘도 마음에 안 들고 고수도 안 들고 친윤의 그 80명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진심을 모르고 진심을 빨리 알아채고서 그냥 그 폴스를 했어야죠. 예? 억지로라도 한동훈이 난 절대 신당 장난 안 한다. 그러더라도 이성계가 난 절대 옥세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신하들이 거기에 완전 다 디비지지 않았습니까? 다 엎어져 갖고 누워 갖고 옥세 받을 건데는 여기서 내가 죽겠다. 이렇게 결사옹위해 갖고 결국은 옥세를 받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결사옹위해 갖고 신당 창당을 꼭 하셔야 된다. 아니면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해 갖고 결사옹위해 갖고 한동훈 신당을 창당했어야 되는데 큰 실수죠. 오히려 국힘 안에 떠밀면서 국힘 안에서 승부 보라. 이게 큰 패착이다. 큰 실수다. 제 방송을 보고 좀 생각 좀 해보시라. 누가 한동훈의 친한동훈이라고 하는 옹의 세력들이 좀 생각 좀 해주시라. 이렇게 제가 컨설팅을 드립니다. 술람미님,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역시 한동훈, 별동대 부산, 부산바다, 라방, 별빛 비추는 아름다운 밤이 될 것 같아요. 사필경님 지원 유세 보니 눈물 나네요.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한동훈이 정말 무슨 놈의 영광을 보겠다고 그렇게 살이 홀쭉 빠져갖고 지원 유세를 해야 되는지. 콩고스님, 대표님 1주년 축하드립니다. 좋은 방송 많이 구독하고 공유하셔서 좋은 방송 많은 분들 같이 응원합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화 세븐님, 감동의 물결, 환호의 민심 믿는 자는 한동훈.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 지원. 오도막님, 예, 감사합니다. 백진웅님, 예, 감사합니다. 김성숙님, 예, 감사합니다. 도혜기님, 한동훈만 지지합니다. 한동훈 때문에 국힘 버리지 않습니다. 진코님, 우리는 한동훈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혜기님, 엄청 힘들 거예요. 김성수님, 많이 말라서 눈물 나네요. 정말 저도 정말 오늘 그 모습 보고 정말 마음이 짠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 하는구나. 요즘 한동훈이 마음이 너무 힘들겠구나. 정말 짠했습니다. WJ님, 한동훈 아니면 기권해야 할지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라떼 아이스님, 친윤들이 끌어내린다고 속수무책 또 당하나요? 우리의 천재 한동훈님이요. 나름 데뷔하고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천재 한동훈과 그 옹의 세력들이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대비하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박사월님, 한동훈 어대한 힘내세요. 로즈님, 한 대표 살리는 길은 투표 기권이 맞을 것 같네요. 그냥 투표는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투표하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WJ님, 1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해피사랑님, 다른 거 필요 없고 한동훈만 같아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동훈 뿐입니다. 동의합니다. 해바라기님, 한동훈 힘내요. 예. 음. 로조님, 김문수 작당 친윤 기살면 대표님 설 자리 없어집니다. 이미 결집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화당에서 지지선언, 자통당에서 지지선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계리까지 다 들어와 있다고 지금. 이 마리아 똥끝까지 응원합니다. 예, 써니님, 한태영쌤 1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영유님, 누가 뭐래도 차기 대통령은 한동훈이다. 이 난세영은 이순영군 한동훈 차기 대통령 만세. 우리 자유민주의 대한민국 영원히 지킬 수 있습니다. 남상송님, 예, 사기 경선 분노한다. 역적 권성동 기억합시다. 근데 아직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공동선대위원장. 아이고, 정말 도영기님, 장해찬 육장이 김계리 비호감 중도는 범죄자 김문수 안 찍는다. 안 찍죠. 어떻게 수억 골통들을 찍습니까? 남상우님, 선거 비용도 현대비는 사비로 하신대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열받는다는 거잖아요. 선거 운동은 등록을 안 해줘갖고 아니, 한 명 빼고 등록하면 안 됩니까? 한동훈 같은 거물을 갖다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뭐예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고 한동훈을 갖다가 깝대기를 벗기고 돈을 갖다가 쓰게 만들고 그렇게 해갖고 한동훈을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정말 이정한님, 한동훈 대표님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민트님, 우리 또 한동훈 투표는 안 합니다. 정말 그냥 편하게. 이정아님, 좋아요. 네, 남상훈님, 민심은 한동훈입니다. 부산 바우님, 1주년 축하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님, 투표율 높으면 김문수 안 나가요. 최저 투표율 나와야지 선거운동 홍보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일리가 있으시네. 전님 말씀도. 저는 좀 이런 이변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투표율이 10%인가요? 15%인가? 그 이상을 얻어야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썼다, 200억을 썼다. 그걸 다 보전을 해준다 하는데 대개 한 300억쯤 쓴다고 합니다. 대선 때. 근데 만약에 뭐 그 미만이다. 10%인지 15% 미만으로 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해요. 국힘이 한번 그렇게 해서 망해보면 어떨까요? 선거 비용을 보전을 못 받아갖고 한 300억을 그냥 날려보면 어떨까요? 생돈 300억이 날아가면은 정신이 바짝 들지 않을까? 정말 전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남네요. 오, 화자님, 승승장구하세요. 정말 한동훈 응원합시다. 정말 근데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어. 우리의 희망. 어쨌든 우리는 한동훈하고 주구사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 주구사나 한동훈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된다. 박정열님, 1주년 축하드립니다. 한동훈 화이팅. 해피사랑님, 한동훈은 공가사를 정확한 말한 사람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구화자님, 1주년, 일주일 기념이라고 하니까 아닌가요? 아, 1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통령 채널이 1년 됐습니다. 예, 1주년 기념이다. 아, 남상송님, 경제안보 지식 인성 품격 준비된 진정한 지도자 한 대표님 최고 지도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바람 나님 김건희 빨리 구속해라. 아니 뭐 김건희는 우리가 제초가 내도 이재명 대통령은 첫 봤다가 김건희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거잖아. 예? 통과시켜 갖고 완전히 이제 잡으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 왜 그런 전략을 쓸 거냐 하면 김건희를 갖다가 그 때려잡는 어떤 그 과정을 보면서 뭐 좌파들은 환호하지만 물론 환호할 거야. 하지만 그 보수층들도요. 엄청나게 환호할 겁니다. 왜? 아니 이 사태를 만든 그 핵심 인물이 김건희잖아요. 근데 그 핵심 인물이 벌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는 거는 나름대로 희열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략을 반드시 쓸 거다. 두고 보시면 알아요. 예, 이재명이 대통령 된 다음에 김건희부터 잡으러 들어갈 거다. 구화자님, 진짜, 태극기 부대 자통당, 무섭당, 대화가 안 되네요. 대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복희님, 한통령님, 지금 국힘의 김문수, 이준석하고 단일화하는 게 대선, 자통당, 구국, 이거요, 단일화 안 될 겁니다. 이준석이 단일화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준석이 대통령 되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또 이준석이 뭐 우파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제가 한번 보세요. 자통당 이번에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게 마의 10%라고 하잖아요. 그 10%에 갈 겁니다. 예. 그러면 완전히 지금 이 대선 중에서 대박 난 사람은 이준석이에요. 예. 제3지대 아무도 없습니다. 혼란 땅짝 말해. 그 엄청난 옥토, 가나안 땅,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그렇게 신당창당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12월부터 그렇게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한동훈의 추정제약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논한 사람은 누구다? 이준석밖에 없다. 예. 지금 아무도 없잖아. 제3지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왜 단일화를 합니까? 예? 저 같아도 단일화 안 합니다. 예. 왜 김문수하고 단일화 합니까? 두고 보시면 압니다. 예. 끝까지 간다. 이준석은 끝까지 간다. 단일화 꿈 깨시라. 이렇게. 아, 전님 뉴스 댓글 좀 보세요. 여전합니다. 극우 자통당들은 아쉬움도 없는 여전히 욕으로 도배하네요. 정말 역했습니다. 짱나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기라도 하세요. 정말 그러고 싶어. 위스퍼님 살이 너무 빠졌어요. 정말 애처롭습니다. 한동훈. 강명수님 남의 정치에 재뿌리노 국민의힘으로 이겨라. 위스퍼님 너무 아파요. 사이경선 단일화 경찰 수사 들어갔어요. 정말 제발 좀 예,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곡주님 주석이 이놈이 제명보다 더 싫어. 빙하님 한동훈 지지합니다. 한동훈에 똘똘 묻혀야 된다. 삼마루님 김무수가 자동당 8분이들 밀어줘서 후보가 됐는데 김무수가 자동당을 끊겠어요? 절대 못 끊겠죠. 예? 지금 지지 세력이 자동당인데 어떻게 끊습니까? 아이고 6년생 한동훈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잘 듣겠습니다. 천리향님 한동훈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카이인님 예, 축하합니다. 구독 축하합니다. 스카이님 아이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GSC님, 한동훈, 돈이 한두 푼 나요. 완전히 베껴 먹겠다는 거지. 사비 써라. 배시시님, 창당이 쉽나요? 때가 되면 할 건 너무 해석을 주관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12월부터 얘기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얘기한다고 창당이 됩니까? 그냥, 안타까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갖다 오늘 처음 한 게 아니라 작년 12월부터 지금 4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있다. 김현웅님, 준석이 돈 많아서 창당한 것 같지 않아요. 국회의원 한 명 데리고 나왔다고 해요. 자꾸 창당이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응? 지금 김현웅님 얘기한 대로 아니 그럼 준석이는 돈이 많아서 했습니까? 준석이가 인맥이 있습니까? 아니
창당하자마자 5만 명이래요, 당원이. 지금 10만 명이에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예.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죠. 한동훈 신당 창당해서 사람 걱정, 돈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저도 10만 원 냈습니다. 한동훈이 이래서 창당한다. 그럼 저도 10만 원 안 내겠습니까? 또 낼 겁니다. 예? 아니, 10시간 만에 우리 30억 모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무슨 놈의 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한동훈 창당할 때 돈 걱정하고 사람 걱정은 붙들어 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옥님, 해줄 것도 못하면서 선거운동 왜 해달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제 말이 그 비행기 타고 하와이 가면서, 아이고, 예. 김현웅님, 윤석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아, 정말, 혹시 이 방송을 갖다, 이 실방을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재방송도 좋습니다. 예. 혹시 한동훈 대표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이 그냥 수시로 전화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한동훈하고 저하고 중매를 좀 서주시라. 다리를 좀 놔주시라. 그래갖고 약속을 좀 잡아주시라.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방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만 잡히면 제가 내일이라도 정말 비행기표 끊고 서울 들어가서 한동훈을 만나겠습니다. 딱 2시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2시간 컨설팅. 저 길게 안 해요. 엑기스로 딱 2시간. 예. 항상 컨설팅은 2시간입니다. 예. 2시간만 시간을 좀 잡아주시라. 제가 서울로 날아가겠다. 김수일님, 한동훈 지지분을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끝까지 한동훈밖에 없다. 끝까지 지지합시다. 예. 구화자님, 신당 차렸으면 후보가 되었을 건데 아쉽다. 후보뿐만이 아니라 신당 차렸으면 이번에 확실하게 대통령 됐죠. 21대 대통령 됐습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설사 2번이 이겨도 국힘에 할 일을 다했습니다. 내 갈 길을 가겠다고 서원하고 창당해야 합니다. 이거 한동훈 얘기네요. 자, 2번이 되면 국힘 잡탕은 공을 지들에게 돌리고 민심은 지들이 선택한 증거라며 더욱 스크럽자고 공고히 하여 한동훈을 보란듯이 비토할 겁니다. 그들은 민심에서 끌려 내려오지 않는 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꼴불견 하네요. 예, 동의합니다. 67년생 한동훈님 말에 동의합니다. 김현옥님, 옹이 세력이 문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옹이 세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장숙장님, 신당가입하면 대변만도 도움이 안 되나요? 황금고래님, 윤건이가 다 조정하고 있겠죠. 예. 아니, 아직도 김문수는 윤석열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겠잖아. 도대체 윤석열의 뜻이 뭡니까? 윤석열은 뜻이 없어요. 윤석열의 뜻은 김건희가 주는 게 윤석열의 뜻이야. 그러면 김건희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정말 이거를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예, 구하자님 찍지 말자고요. 20일 선거비용 만든 근데 한동훈에게 지원 안 하냐? 아이고, 1주년이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1주년. 예, 축하. 이종칠님, 아유, 오랜만에 또 투포기권이 답인 것 같다.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한동훈만 아니면 돼. 수국골통돌 답이 없다. 빨리 신당정당이 살 길이고 희망이다. 아이고,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님, 친윤들 보고 이것이 민심이다. 민심을 거스른 친윤들, 당신들 정치 미래가 이어질지 친윤들은 역적이다. 천벌을 받아라. 공이야 보리아님, 제명이 막아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는데 투표해야 되지 않을까요? 투표 해주세요. 예, 근데 막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황원선님, 왜냐면 이게 이재명을 막으려면 한동훈의 전략대로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그래야 이거는 좀 해볼 만한 싸움이면 확실히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나마 한번 붙어볼 만한데 이 세 가지가 뭡니까? 한동훈이 얘기하는 세 가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명확해요. 계엄 반대에 대한 사과. 계엄을 반대했어야 되는데 국힘이 그렇게 못했다. 계엄을 옹호했다. 그 옹호했다는 그 내란당의 이미지, 사과, 대국민 사과. 그다음에 뭐야? 탄핵. 탄핵도 이거는 찬성을 했어갖고 빨리 끌어내려갖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탄핵 반대하면서 여러분 이 탄핵 반대 이 심각한 게 뭐냐면요. 김문수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헌재에서 8대 0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용이 돼갖고 7대 1이 아니에요.
8대 0. 전원 만장일치로 해갖고 결국은 내려왔잖아요. 그때 김문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재는 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완전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건 공산당이다. 아니,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중도에서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우리도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보수들도 그 김문수의 8대 0이라는 그걸 갖고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한 그게 지금 대선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 중도에서 찍겠습니까? 예. 그냥 마음 비우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실 어차피 2주가 지나면 그냥 결판이 나요. 편안하게 사시고 너무 갈등하지 마시라. 예. 그리고 요즘 뉴스는 그냥 2주 동안은 안 보시는 게 좋다. 예. 봐봐야 속 터지니까 안 보시는 게 좋다. 콩이아보리아님, 제명이 막아달라. 절박하게 오는, 투표, 예. 투표를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하세요. 아이고, 예.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통영 방송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황원서님, 친윤들 지긋지긋합니다. 예, 콩이아보리아님, 이재명 먼저 맞고, 그 다음 친윤 세력들, 로조님, 친윤들 천벌받아라. 박미성님, 한동훈 지지한다. 이영숙님, 신지호 씨가 그러는데 선거운동 할 수 있게 어렵게 해줬다고 했어요. 예, 그렇군요. 예, 원서님, 한통영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요.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서님. 예, 황원서님, 감사드립니다. 육천생 한동훈님, 저는 성만TV 등 친한 유튜버에 신당평당 댓글 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정말 무브먼트 좀 한번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한동훈 지지자들은 변덕스럽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중들은 쉽게 변한다. 인기라는 거는 쉽게 바뀐다. 정말 6월 4일이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창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 라방을 키거나 뭐를 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신당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정말 솔직히 한동훈 신당 창당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그 견해를 꼭 듣고 싶어요. 네? 아니, 그래서 라방 같은 때 계속 신당 창당을 갖다 1시간 동안 그냥 줄기차게 책글이 막 올라오면 한마디는 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지금 한동훈 신당 창당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라고 한 번쯤은 얘기할 거 아닌가요? 저는 그 한동훈의 그 솔직한 지금의 그 본인의 생각을 꼭 듣고 싶어요. 왜 신당 창당을 안 하는지, 그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걸 꼭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예,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라방할 때. 로즈님, 김문수가 되면 당대표 더 어려울 것 같고, 안 돼도 당대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자통당, 우공당 친원들 때문에. 당연하죠. 박아나님, 오르신 말씀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아나님, 동의해 주셔서. 황구라님, 창을대 의원들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친한 의원 자리 내놔야 되는, 의원들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대선 후보로 나온 그 민주노동당이라는 게 있어요. TV 토론할 때 나왔죠. 그죠? 예. 네 번째 당으로 나왔습니다. 거기는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의당? 지금 국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옹의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꼭 처음부터 국회의원을 갖다가 뭐 몇 명을 끌어와야 되느니 뭐니니 이렇게 생각하면 신당 창당을 하기가 어려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국회의원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고 신당 창당을 먼저 하는 거야. 그래갖고 신당 창당의 그 세를 보여주는 거야. 신당 창당을 해갖고 만약에 순식간에 한동훈이 신당 창당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당원이 100만 명이 됐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만 명이 되고 그 하면 이제 당비를 모금을 할 수가 있잖아요. 후원금을. 그런데 이번에 그 한동훈 10시간 만에 30억 모은 대로 한동훈 후원금을 모았는데 뭐 100억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아마 내가 몰라도요, 만약에 당원이 100만 명이 한 달 만에 되고 그 당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모였다 한 달 만에 그러면
국힘은 말할 것도 없고, 국힘의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신당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이거 정말 뚜껑을 만약에 열어봐갖고 그런 현상이 나면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포기하고 한동훈 신당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신당을 창당하는 게 중요한 거지. 돈 걱정하지 말고 사람 걱정하지 말고 국회의원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거는 다 걱정하지 마라. 왜? 국회의원 하나도 없어도요. 아니 내년이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 때 한동훈 신당의 후보를 다 내면 돼.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부터 시작해갖고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구청장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다 막 뭐 서울, 부산, 대구 뭐 할 거 다 구청장이 있죠? 다 시장 자리 있죠? 아니 이게 얼마나 도지사 자리도 많잖아요. 한동훈 신당에서 다 후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 뽑히겠습니까? 예? 오히려 떨어지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저는 한동훈 백그라운드로 나오면은 당선 다 될 것 같아. 예? 아니 정말 신당 창당해서 제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한테 딱 2시간만 주시면 돼요. 한동훈하고 한동훈의 컨설팅 기간 딱 약속을 잡으셔 갖고 딱 2시간 뭐 싫어도 필요 없습니다. 딱 2시간만 제가 엑기스로 한동훈한테 요약 정리를 해 드리겠다. 예. 김혜원님, 준석이 같이 하면 될 텐데 준석이하고 한동훈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1시간 20분 되는 긴 방송에 이렇게 함께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순자조님,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조님,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열받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권유하는 건 뭐냐? 뉴스 많이 보지 마시라. 뉴스를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요즘 나오는 뉴스는 속 터지는 뉴스밖에 없고, 보면 볼수록 왜 그 자리에 한동훈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이 없고 엄한 놈들이 떠들고 있나, 그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온을 유지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진짜의 관심은 뭐냐? 대선 끝난 다음에 대선은 이미 물 건너갔고요. 이제 6월 4일부터 좀 한번 신경을 써가면서 한동훈이 어떤 행보를 할지, 국힘이 어떻게 한동훈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건지 6월 4일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황금고래님, 한동훈 대표님 국회의원 배지 다는 게 중요하겠죠? 배지를 달면 좋은데요. 국회의원 선거는 아직 3년을 기다려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한동훈의 지금 목표를 뭘로 세워야 되느냐? 내년, 바로 내년입니다. 1년입니다. 국회의원 3년이 아니에요. 3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당장 있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되셔라. 서울시장이 되셔라. 그래서 이명박 모델로 서울시장 해갖고 4년하고 그 발판으로 대통령, 이게 이명박 모델로 가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렇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